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 몰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한 위스키, 스페강에 위치한 사슴이 뛰노는 증류소, 오늘은 글렌피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바틀이기는 한데 글렌피딕. 저 얼마 전에 글렌피딕에서 또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1주차 첫날 다녀왔는데 건물 하나를 통째로 이제 글렌피딕의 건물로 꾸민 다음에 2층, 3층, 4층에 3개씩의 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마가 좀 틀려요, 각 층마다. 근데 이 글렌피딕이 사실 이런 그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국내 유명한 바들이 참가를 해서 이제 글렌피딕을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들을 그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배너에도 떴어요. 그 메인 배너에. 그래서 하루에 유동 인구를 한 2~3천 명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주말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는 이제 전 세계 1등, 판매 1등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자, 그럼 우선은 글렌피딕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판매량 1등인 싱글몰트 위스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작된 거는 1886년에 그러니까 윌리엄 그랜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가족에서 같이 12월 25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브랜드고,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블렌디드 위스키 원액 공급을 했던 브랜드예요. 핵심적인 키몰트의 역할로서 블렌디드 원액을 공급을 하다가 1900년도 중후반, 그러니까 한 60년대쯤 와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한창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이제 브랜드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트레이트 몰트라는 이름으로 글렌피딕이 미국에 수출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싱글 몰트의 태동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지만 큰 모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960년대 이때 사실 금주법이다, 경제공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잠그기 시작하고 생산량을 줄이고 뭔가 이제 자금력을 조금 동결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활동을 했다면, 글렌피딕은 그때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고, 많이 생산된 원액들을 계속해서 창고에 잘 보관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남들은 이제 다시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데, 글렌피딕은 그동안 만들어 놓은 확보해 놓은 원액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고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퀄리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균일한 퀄리티를 유지를 잘 해내고 있고, 그리고 증류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의 증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증류기 여러 대를 놓고 사용을 하는데 되게 사실 비효율적인 건데, 그런 어떤 자기들의 전통이나 어떤 철학들을 꾸준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고, 그리고 이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그 로비듀라고 하는 수원지를 쓰잖아요. 그 일대의 땅을 다 자기들이 사서 물의 퀄리티도까지도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들의 퀄리티를 더 균일하게 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틀이 삼각형인 게 특이해요. 그렇죠. 세 가지, 그러니까 위스키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 가지 원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건, 원재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 공기, 보리 세 가지의 그 요소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틀. 그죠. 이 바틀이 보통 동그라미인데 얘네 이렇게 세모여서 약간의 삼위일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바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약간 이제 어깨 뽕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으로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병 디자인이 바뀌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생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익숙한 느낌이 있죠. 글렌피딕이 약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 또 웨어하우스가 폭설로 무너져서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 웨어하우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번 이제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당시에 밑에 있던 이제 캐스크들이 막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제품이 스노우 피닉스 이렇게 해서 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를 굉장히 좀 잘 살리는 거죠. 이제는 그 제품을 구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틀에 보면
프라우들리 인디펜던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모토를 바틀에다 적어놨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요. 제가 눈이 좀 이게 또 기본 라인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글램피딕 라인들이 좀 있을까요? 뭐 12년, 15년, 18년, 21년, 30년 뭐 이런 건데 약간 뭐 색깔같이 청사과나 약간 되게 신선한 과일류의 뉘앙스가 있는 서양배. 그렇죠. 서양배. 그래서 이제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는 위스키고요. 얘네가 이제 12, 15, 18 말고도 뭐 그랑크루 라인이라고 해서 좀 특이 라인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랑 시리즈라고 해서 처음에 나온 게 23년 그랑크루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이 이제 그랑 꼬룬이라고 해서 26년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올해 이제 봄에 이제 세 번째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자쿠라. 요자쿠라. 네네네. 요자쿠라, 그러니까 그랑 요자쿠라라고 하는 제품이 29년 숙성으로 나왔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메리칸 캐스크하고 유러피안 그 버번 쉐리 캐스크의 원액들을 29년 정도 숙성한 거를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그 아와모리 그 소추죠. 쌀이 원재료. 네네네네. 그 술을 담았던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한. 소추 캐스크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 요자쿠라라고 하는 표현이 달빛에 만개한 벚꽃을 표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찾아봤을 때 이게 케이스 안쪽에 이제 벚꽃이 쫙 만개한 그림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이쁩니다. 요 그랑 시리즈들이 이렇게 보면은 케이스들을 되게 공들여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말고도 또 요즘 30년, 40년 뭐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또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일반 30년보다 가격도 많이 비싸고 그 자기들 이제 글램피딕의 어떤 역사를 담은 어떤 그런 보틀들이죠. 먹어봤는데 안 드셔보신 게 없어요? 그 맛있어요. 30년은 되게 맛있어. 그래 왜냐면 글램피딕 30년 같은 술은 사실 고숙성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면세에서도 팔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가격이 10년 전 보틀이랑 그렇게 크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이제 글램피딕 30년인데 타임 시리즈는 확실히 좀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런 약간 스몰 배치처럼 맛도 되게 화사한 향들이 엄청 많고 솔직히 이제 그런 타임 시리즈 30년 이런 거는 쉽게 먹어보질 못하잖아요. 우리 딱 기본 라인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글램피딕 12년 쉐리가 나왔어요. 그게 되게 맛있어요. 아, 요게 아니라 네, 요거 12년인데 빨간색 보틀 있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니유님은 저도 뭐 12년도 좋아하고 15년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18을 가장 선호하긴 해요. 왜 좋냐라고 하면 예전에 그 글램피딕에서 했던 행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본인이 좋아하는 이렇게 풍미들 있잖아요. 뭐 플레이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르면 그게 이제 쫙 모아지면서 이제 제품으로 딱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딱 하니까 18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12년은 확실히 좀 산뜻한 느낌이라서 하이볼이나 이런 걸로 잘 어울리고 15년은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고 18 같은 경우는 약간 육류랑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티누님은 그럼? 저도 뭐 성공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직 2% 모자라서 29년. 저는 15년으로. 이게 이제 바에서 만약에 바트를 주문할 때 뭐 제 생각에 12년이 약간 가오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근데 18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제 15 중에 고를 때 솔직히 여타의 브랜드를 다 쳐서 15년 중에서는 글램피딕이 꽤 임팩트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약간 저희 형님들 이렇게 밭을 사주실 때 야 12년을 어떻게 먹어? 18 사주세요. 그러면 약간 비싸니까 그럴 때 보통 많이 선택을 근데 하시죠. 사실 글램피딕도 그렇고 뭐 맥켈란이나 이제 조금 이제 국내에 수입된 지 꽤 시간이 흘렀고 이제 인지도가 많이 상승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맥켈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막 품귀 현상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런 느낌이 좀 덜하긴 한데 글램피딕은 굉장히 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예, 이게 세계 1위를 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확실히 마셔보면 이제 밸런스도 그렇고 이제 뭐 가격대도 그렇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될 기본에 충실한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저희 글렌피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역시나 마무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 뭐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끝났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둘기님도 앨리스가 예스. 참여하잖아요. 네. 그 글램피딕 페스티벌. 네네. 네, 그래서 그거 홍보하려고 했는데 내일이에요. 내일 저희가 칵테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총 1,500잔을 준비해야 돼요. 1,500잔이면은 한 잔에 한 120ml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몇 리터야 그게? 150리터 뭐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프리배치를 잡는데 그런 뭐 생수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그 디스펜서를 10리터짜리 욕조 3개를 썼어요. 그래서 막 칵테일을 막 만드는데 무슨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이렇게 네, 약간 치사병 같은 치사병 그런 느낌으로